제가 생각할 때 주부들이 창업하면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아가씨 때는 창업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때 했으면 진짜 날아다녔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가씨였으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레마망의 대표 임하율입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불편함을 개선한 아이디어 생활용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세 아이의 엄마고요. 일도 하고 싶고 아이도 제가 직접 잘 케어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좀 주력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주부라면 누구나 공감할, 예를 들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 에어패드라고 하는 제품, 빨래 바구니 통째로 넣었다가 통째로 빼는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전자동 세탁기는 임산부들이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남은 세탁물을 꺼내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내고 만들게 된 제품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입는 우비, 여러 가지 엄마들이라면 공감할 그런 제품들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고 네. 이제 어쩌다가 경력 단절이 되셨고 네네. 경력 단절 이후에 또 어떤 계기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화장품 회사나 이런 전자제품 회사에서 강사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일들이 제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진 않고요. 저에게는 제 7년간의 경력 단절 기간이 제 창업의 99.9%는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시면서 경력 단절이 되신 거예요? 네, 원래는 결혼하면서 이직을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직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첫째 아이가 생겼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받아주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력 단절 여성이 됐습니다. 이제 창업을 갑자기 또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2019년 3월에 둘째, 셋째가 어린이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를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1월부터는 다이어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살도 너무 많이 쪄있고 맨날 머리는 질끈 묶고 다니고 제가 봐도 영락 없는 아줌마의 모습인 거예요. 경력도 단절됐지, 외모도 자신 없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이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일단 자신감 찾기 1단계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지하철역에 이렇게 붙여진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고 찾아가 봤어요. 무료 교육이라고 돼 있고 아이들 어린이집 간 동안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정말 큰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이었지만 다시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세일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새로 일하기 센터. 그곳에 가면 취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창업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제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지금 창업하신 회사는 네. 경단녀만 모아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몇 시까지, 4시까지만 다 같이 일하고. 네, 1인 창조기업이라는 데 들어갈 때 면접을 보거든요. 그때 거기서 왜 창업을 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경력 단절 여성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10시부터 4시까지 아이들이 어린이집 간 동안 정말 신나게 일하고 아이들 데리러 갈 때 좀 기쁜 마음으로 데리러 가고 일과 생활이 좀 잘 밸런스가 맞도록 그렇게 하는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시 되면 딱 퇴근하거든요. 아이들 데리러 가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외에 야근 절대 없이 서로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 조금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보통 창업을 하면 1년 이내에 대부분 접고 많아봐야 3년 안에는 90% 정도는 다 폐업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창업할 때부터 3년 동안은 신랑한테도 말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오길 바라지 말라고.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취미생활을 한다고 그냥 지켜봐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부담을 갖기도 싫고 부담을 느끼면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약간 기대감이 많았어요. 이제 남들이 안 만드는 거 나만 가진 거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태는 있지 않았던, 예를 들면 빨래 바구니 통째로 세탁하는 제품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빨래 바구니면 빨래 바구니고 세탁망이면 세탁망인 거니까 이 제품이 사람들 검색에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힘듦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기대와 달리 너무 더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랬던 게 그거예요. 하루하루 매출이 0원인 날은 없게 해주세요. 이걸 1년 정도 바랬던 것 같아요. 또 시기가 제가 2019년 12월에 처음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제가 제품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제품을 이렇게 쌓아두고 이제 전시회를 나가서
열심히 홍보하고 팔 거야. 솔레마망을 여기서 알리겠어 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전시회가 다 닫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 재고를 보면서 처음에 1차 절망의 시간이 왔었어요. 온라인에서 인지도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제품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도 없고 전시회밖에 답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 갈 길이 없으면 난 어떡하지? 그렇게 조금 좌절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보니까 저조차도 물건을 새로 사진 않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않고 누굴 만나지도 않고 화장품, 옷 다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필요한 건 마스크는 그 당시 마스크가 5,000원 이렇게 갈 때도 있었거든요. 일회용 마스크가. 이거 하나를 근데 사겠다고 줄 서고 막 이럴 때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마스크밖에 안 사니까 마스크를 어떻게든 구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곳 전부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마스크 좀 받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를 금값일 때 겨우 구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때 구하기 힘드니까 몇백 건씩 구매를 했거든요, 하루에. 제가 전시회 나가려고 원래 리플렛 같은 것들을 다 만들었었어요. 제품 홍보. 거기에 다 끼워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걸 썩히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홍보를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팔아서 마진이 남진 않았어요. 저도 비싸게 가져왔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사람들한테 전국에 내 제품을 알린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렇게 마스크를 판매했었고 마스크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이젠 또 어떻게 홍보를 하지? 그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걸 좋아했었는데 놀이터에서 딱 놀다가 어떤 아이랑 부딪혀서 마스크가 떨어졌어요. 근데 일회용 마스크고 일회용 마스크가 떨어졌는데 누가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둘 다 깨끗한 거고 막 쓴 거지만 얘 건지 얘 건지를 모르니까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떨어진 마스크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다. 우리 안경 줄 거리 그것도 있는데 마스크 거리라는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동대문에 가서 부품을 사서 한 개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천 깔고 사진을 찍어서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주문이 몇백 건씩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왔다.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오니까 주문을 하루에 수십 번씩 막았어요. 만들면 올렸다가 닫고 만들면 올렸다 닫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4분 고용해가지고 마스크 목걸이를 열심히 만들어서 팔고 홍보 책자 넣어서 보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솔레마망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여러 사람한테 한 번에 알릴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요. 근데 얘기 네. 들어보니까 대표님 추진력이 진짜 저는 장점이 추진력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큰 장점인데요? 네. 좀 많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라도 될 것 같은 게 있으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아가씨 때 이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네네. 근데 더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고 네네. 했어요. 네네. 그 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일하는 시간이 10시부터 4시까지인데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뭐 택배 포장하는 시간이 대부분 또 길거든요. 그러면 정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저 말고 다른 대표님 중에서는 아이가 좀 컸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시고 저보다 일하는 시간이 거의 2-3배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도 좀 더 빨리빨리 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아가씨 때는 창업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때 했으면 진짜 날아다녔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 정말 동대문, 남대문 이 시장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만약에 솔로였다면 난 동대문에서 살았을 거야.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가씨였으면 이렇게 좌절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솔레마망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데 쉽게 포기가 되지 않지만 아가씨 때였다면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일도 해보고 다른 일도 해보고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이들 엄마기에 더 책임감 있고 또 물러설 곳도 없지만 물러서고 싶지도 않은 그런 간절함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주부들이 일을 하기에 네. 큰 걸림돌이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요거에 대한 답변 주신 게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네. 첫 번째가 네. 집이 정리가 안 돼 있어도 네. 이해를 스스로 이제 받아들일 것.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반찬 가게를 죄책감 없이 이용할 것. 네네, 맞아요. 세 번째가 남편에게 너무 기대지 말 것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네. 이 얘기를 한번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집이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아도 이해할 것은 스스로보다는 신랑한테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일을 하면서 집까지 막 되게 깨끗하게 막 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랑이랑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일할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바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부로 계시다가 갑자기 일을 하면 남편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반찬이 왜 적어졌어? 집안 정리가 왜 안 돼 있어? 뭐 이거 처리하기로 했던 거 왜 안 했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창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엄마가 일을 할 거야. 너희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 뭐 30분 정도 늦어질 수도 있어.
집 정리가 좀 덜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은 서로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하시는 게 혹시라도 있을 좀 서운함이나 다툼 없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세 번째를 제가 네. 남편에게 너무 기대지 말 것이라고 제 맘대로 정리를 했는데 네. 왜 주부들이 창업을 많이 시도하고 싶어 하지만 한 사람들 중에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나 그러는 걸까라고 얘기를 나눴을 때 신랑에게 기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도 경험했던 문제인데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처음 이 특허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둘째가 바로 생겼었거든요. 그때 막 입덧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야지. 이제 애기 다 조금만 크고 나면 해야지 하고 바로 일을 접었어요. 별로 고민할 것도 없이. 근데 생각해보면 임신을 했어도 인터넷 문의 정도야 대답할 수 있는 거고 택배 포장이야 많아지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쉽게 포기를 했던 것이 내가 지금 아기도 가졌는데 뭘 그렇게 일을 해. 돈 벌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런 거지 라고 쉽게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많은 창업가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덜 간절함도 있어요. 주부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간절함도 있지만 주부기 때문에 덜 간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무조건 벌어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 뭐 신랑이 버는데 난 약간 좀 덜 벌어도 되고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이런 마음가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너무 기대지 말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벌고 혹시나 남편들도 이직을 하고 싶거나 쉬고 싶어질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조금 더 힘있게 뭔가를 갖춰놓고 있으면 남편도 조금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창업에 관련해서 좀 실질적인 팁을 주신다면?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도 창업 강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참고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세일센터에서 지금도 온라인 창업가들 위한 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 꼭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자부터 내는 거는 좀 비추천드려요. 저는 1인 창조기업 되자마자 너무 기뻐서 사업자부터 바로 냈거든요. 그 다음날에. 근데 알고 보니까 예비 창업,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는 사람에게 지원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경쟁이 덜 치열해요. 사업자를 낸 이후의 싸움은 정말 이게 매출을 보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 보고 이런 규모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요즘 준비된 교육들을 꼭 듣고 사업자는 최대한 늦게 내시라는 거 이거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재도전을 망설이는 이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업한 일의 99.9%는 제가 경력 단절 여성으로 육아를 하고 주부로 지냈던 시간들입니다. 그 속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개선한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게 됐고요. 제가 생각할 때 주부들이 창업하면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의 생활용품 직접 구매하시죠. 남편 오시건 애들 오시건 생활용품 뭐든지 다 여자들이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마음을 누구보다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요즘은 스토리텔링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 이런 불편함 없으셨어요? 저는 이게 이래서 이 제품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훨씬 요즘은 대기업보다도 작은 기업들이 힘이 더 많이 세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감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부들도 누구나 내가 이런 거 없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분명히 주부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도 하니까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